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오른다 정도만 이해합니다. 맞는 말인데 저는 오늘 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0원이 넘어요. 치킨 한 마리도 7,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2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른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현상은 단순히 외식비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주거비를 한번 볼까요? 2010년대 초반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4억에서 5억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 아파트가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평균 월급은 10년간 30% 정도 오르는데 그쳤죠. 이 차이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찍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노동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걸 교환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즉 노동이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이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면 임금을 줘야 하죠. 하지만 모든 사장이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립니다. 그럼 은행은 중앙은행의 정책을 바탕으로 신용을 창출해서 대출을 내주죠.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돈이 경제에 새롭게 풀립니다. 그 돈으로 월급을 주고 자재를 사고 소비가 이루어지죠. 이게 신용 창출의 메커니즘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이런 거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거래가 늘어나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돈을 찍어내는 게 크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죠. 사실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이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죠. 일용직에서 하루 10시간 일하는 분과 몇 시간 자문하고 수백만 원 받는 전문가의 임금은 크게 다르죠.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서는 희소성과 교섭력으로 설명합니다. 희귀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경쟁이 심해져서 임금이 낮아집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가치가 상품처럼 교환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이더라도 자본주의는 다르게 가격을 매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동으로 번 돈의 일부는 소비되지만 일부는 저축되고 결국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주택이나 주식, 채권, 금 같은 자산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걸 피할 방법은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쉽게 자산을 추가로 매수합니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서울 집값을 예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0년 전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같은 기간 평균 월급은 1.3배 정도 올랐죠. 결국 월급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를 점점 벌립니다. 토마 피케티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때 불평등은 심화된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부가 늘어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계속 노동을 해야만 생활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현금의 가치를 갉아먹으면서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그 결과로 부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의 이동은 대부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은 부를 이전시키는 은밀한 방법이라고 말했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진 불평등한 분배 구조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인플레이션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의 불평등한 보상과 자산 소득 체계가 이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왜 우리는 늘 돈이 부족한지, 왜 집값은 오르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인지,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지, 인플레이션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삶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